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토리. 원래 이제 제목은 인생의 무기가 되는 히든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삶을 바꾸는 히든 스토리로 바꿨어요. 첫 번째 말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고 또는 직장인 이제 수험생분들 또는 자기 개발하시는 직장인 분들께서 보시다 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좀 어떤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까. 전 사실 읽어보면서 제 수험 기간을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그다음 직장 생활을 또 하면서 현재 좀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 제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물론 책에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추려봤어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작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려요. 내가 여기서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걸 끄죠. 끄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침에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게 되죠. 미라클 모닝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고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오늘 내가 새롭게 어떤 삶을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알람을 끄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3단계로 어떤 아웃풋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을 못했다는 이 부정적인 아웃풋이 이 3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람이 울렸다는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스토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 스토리라는 게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무의식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거를 셀프 스토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나에게 행동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오늘부터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새로운 결단력을 가질 거야. 이런 사람이 이제 그때 알람을 딱 끄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겠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자고 싶은 날이 있잖아. 이럴 때는 시계를 5분 뒤로 맞춰놓고 다시 알람을 해놓고 다시 자거든요. 이런 어떤, 물론 저는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내가 재생산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스토리를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셀프 스토리라는 거는 내가 자신에게 하는 스토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왜 강력한 힘을 갖는지 요거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게 하루 중에 누구랑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이프? 남편? 엄마? 아빠? 친구?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대상은 나 자신일 거예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대답이 빨리빨리 튀어나오죠. 왜? 사실 대화한다는 느낌, 자각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지나가요. 나는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영화, 똑같은 소설 계속 보면 에이 뻔한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그 답을 알게 되고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셀프 스토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에 대해서, 사실 뇌가 어떤 내 사고나 행동을 결정을 할 텐데 자꾸 말을 누가 걸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 뭔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서, 여러분들이 서양 영화 보시면 한쪽 어깨에는 악마가 있고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있는 그런 거 보셨죠? 항상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어떻게 할래?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관, 말하자면 셀프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사례로 돌아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어떤 변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신 분들께는 또 그런 어떤 게으르고 부정적인 내가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에요.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고 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대답을 해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스토리가 가장 수다스럽다라는 표현을 이 저자가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여기다 옮겨놨지만, 왜? 요거는, 그리고 이 셀프 스토리의 가장 강력함의 원천은 네 가지인데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이 셀프 스토리가 나에게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 선택의 기로 때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뇌를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예도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를 확 베어먹는, 어떤 또는 레몬을 베어먹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눈을 감고 한 10초 정도. 그러면 입에 침이 잔뜩 고이가, 어우, 막 눈물이 나는, 저도 지금 눈물이 한 방 찔끔 나는데, 진짜 이런 게 내가 뇌에 대해서 어떤 명령과 어떤 말을 거느냐에 따라
내 몸과 감각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 하는 게 이렇게 지배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파워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로부터 현재의 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지만 내가 원치 않든 또는 원하든 그런 어떤 선택에 나에게 폭을 주지 않고 선택의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이게 세이프 스토리가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이걸 이제 아웃풋, 원치 않는 결과도 아웃풋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 내지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셀프 스토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조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까 알람이 울려요. 그죠?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한다? 딱 누른다 이게 아니고 누르고 더 잔다 이런 반응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돋보기 한계를 보고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번 되돌아보면 그 앞에는 뭐가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빙산으로 지금 옆에다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실제 책에도 나오는 이미지인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미지 보고 다 만들었어요. 출판사에 막 이거 막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토리,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결과에 따라 내 반응이 일어나죠. 나는 지금까지 게으른 사람이었고 오늘도 게으를 대야. 그러니까 끄고 잘래. 특히 주말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몸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고랑 행동이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온다? 이번 주말도 그냥 날아갔네. 공쳤네라는 결과, 부정적인 아웃풋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4단계의 과정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책이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미국의 책인데 또는 일본의 책, 그다음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각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책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서양권의 책들이 대부분 어떤 흐름을 되게 중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일본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여령 선생님의 책. 거기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책은 그런 일본적인 어떤 분석의 관점들을 서양적인 방법에 좀 녹여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제가 이제 스토리 같은 거를 찾아내는 게 이게 일본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사고를 막 분석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초스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책인데 그걸 이제 막 번역하면서 읽어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단계가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책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부정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받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나는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스토리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셀프 스토리텔링,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거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자꾸 되뇌이는 거죠. 아까 그 천사와 악마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내가 좋은 일 하는 게 천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천사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는 이 셀프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면 되는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책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포착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이제 그 빙산 그림 있잖아요. 이 빙산 그림에 제가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파란 점을 쳐놨어요. 빙산의 일각을 우리 보통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타이타닉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타이타닉을 이렇게 이제 너무 비극적인 걸 제가 좀 이렇게 밝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미 빙산을 발견했을 때 밑에 엄청나게 많은 숨겨져 있는데 박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는 어떤 행동, 선택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의 잠재적인 어떤 이런 셀프 스토리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잘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걸 좀 추천을 한번 첨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행동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창의도는 높아지지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엄밀하게,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리뷰가 잘 안 돼요. 검토를 하려면 내가 가시화를 시켜서 자꾸 곱씹어 볼 때 나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바꾸고 싶은 행동, 내가 약간 아침에 이제 시계 끈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7시 반이었어.
그럼 이제 밑에 뭐라고 적죠? 보통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면은 그것까지도 좋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기 합리화가 어쨌든 여기서는 원인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분석하면 되냐면은 빙산의 꼭지점을 해당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언어적인 징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리현상적인 징표가 있고 세 번째가 행동적인 징표가 있고 네 번째가 감정적인 징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언어적인 징표.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이거 해서 될까? 과연 시험이 될까라는 무의식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웬만한 분들 댓글 다는 데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정말 무조건 댓글 달아드리는, 대댓글 달아드리는 어떤 댓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뭐 재능은 뭐 타고나는 건데 내가 공부해도 될까요? 노력만으로 될까? 뭐 이런 것들 저는 너무 진짜 안타깝고 싫어요. 솔직히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우사인 볼트만큼 우리가 뛸 수 있을까요? 아, 못 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올림픽 같이 세계 1등을 해야 되는 대회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몇천 명 뽑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도 1000명을 뽑았어요. 서울대도 1000명 이상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분야의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등수 안에 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재능이 안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재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 왜?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첫째,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손해고 두 번째는 재능과 관계없이 노력과 방법의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뽑고 있고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나도 공부 잘해가지고 슈퍼 천재가 서울대생이 되거나 노력의 천재가 서울대생이 되거나 똑같은 서울대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험,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슈퍼 천재가 공무원 시험에 되거나 노력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에 되거나 똑같은 공무원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점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부정적인 언어적인 것들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시험을 못 쳤어요. 근데 내가 좌절하게 됐어요. 이때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솔직히 그래. 오늘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고 1등한 것 같아. 2등한 것 같아. 뭐 3등한 것 같아. 쟤는 부모님이 똑똑해서 그럴 거야. 아버지 직업이 뭘까? 그런 말을 나한테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로 이따 바꾸는 법 설명드리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걸고 있을 때 나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 가진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언어적인 징표 이렇고 직장인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이제 뭔가 보고를 하게 됐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좀 재수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뭔가 나도 모르게 경쟁해야 되는. 나도 평소에도 남과 비교하고 있지만 상사한테 비슷한 걸 리서치를 해서 보고하거나 비슷한 거 보고서를 써서 보고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때 누가 나보다 빨리 하거나 칭찬을 받으면은 야, 경력을 일단 생각을 하죠. 쟤는 나보다 여기 들어온 지 오래됐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쟤는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럴싸한 합리화, 그럴싸한 거짓말이라고, 그럴싸한 변명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지만 이 책에서 그런 좀 날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야, 나도 모르게 이런 조금 안 좋은 자기 합리에 좀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걸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발견해내는 이 빙산의 밑을 탐험하는 그런 자세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몰하고 나서 그 잔해를 수거하는 거는 너무 늦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제가 있는 스톱 싱킹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 어떤 지혜들을 조금 발휘해 볼 때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멈추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생리적인 현상. 야,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전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칠 때 다 너무너무 떨었어요. 진짜 떨어가지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인가 이걸로 발전을 해서 저는 첫 교시에마다 무조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시험 망하는 거죠. 참다가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 되니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나는 분명히 1교시 때 떨 거야. 사법시험 첫날 1교시 때 떨어서 시험을 망칠 수 있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스토리를 저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시다시피 유튜버가 됐죠. 아니, 변호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이게 이제 나의 생리현상을 한번 포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게 부정적인 반응인지 긍정적인 반응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수험생분들은 불안함이나 떨림이 많으실 거예요. 직장인분들 뭐가 있으시죠? 게으름, 나태함,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냥 짜증, 상사가 전화만 오거나 메신저만 오거나 어이 김대리 부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나빠진 이 분노,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나의 스토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애가 나에게 자꾸 말을 거는, 야 부장님한테 짜증내, 부장님 말 거는 거 짜증내, 근데 티는 내지 마, 이렇게 말 거는 거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은 아까 예시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침에 뭔가 일어나기 싫어할 때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죠? 알람을 다시 끄고 자버린다. 이런 대표적인 행동이고, 마지막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제가 앞에서 이제 직장인 설명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죠? 내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느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뭐 배 아프고 이런 것들이 불안함이 배 아픔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생리현상과 감정을 구별해서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린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냈어요. 이때 뭘 하냐면은, 내가 이런 언어적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또는 감정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발견했다면, 뭐 예를 들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걸 발견했다면, 여기서 6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습관, 이 안 좋은 나에게 말을 거는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연원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런 스토리를 나에게 갖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 라는 나에게 어떤 안도감을 준 기억이 언제부턴가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주말에 열심히 살아도 변하는 게 없더라는 성취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때는 제가 뒤에서 바꾸는 방법 설명을 나중에 한 번에 드려야 되는데 미리 좀 드리면은, 솔직히 제대로 된 성취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인생에 의미 있는 성취가 아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방법을 만나시면 좋은 성취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성취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게 나의 스토리를 바꿔서 앞으로 나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연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스토리가 진실인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욜로족. 인생 어차피 한 번이니 그냥 마음껏 살아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야, 너무 기업에 한정된 얘기 아닌가? 워커홀릭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책의 저자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나의 인생의 중요성 같은 가치들을 조합시키고 좋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일, 현재에 가치 있는 일보다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게 진실인데, 사실 나는 현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이분이 볼 때 어떤 그런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분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입증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재능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걸 입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소위 천재들 굉장히 많이 봐온 편이에요. 저는 이제 뭐 진짜 시험 자체도 좀 제가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진짜 그런 나름대로 시험에서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또 머리 좋은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많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퓨어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천재들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통계적으로 천재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노력형 천재일 텐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세상의 공부는 천재가 하는 거야 라는 대로 도피를 할까? 진실이 아닌데. 이걸 저는 어느 순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혹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조금 가지면 좋겠다. 검증해보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이 책 표현을 좀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왜 이 기억이 나에게 강하게 남아있는지, 이 책의 표현은 좀 다른데 저는 왜 내 기억 속에 잔존하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보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뭔가 너무 이때의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에, 또는 뭔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그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이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는데 다쳐가지고 무릎이 까졌다 이러면, 앞으로 위험한 건 절대 타지 않을까, 2발 달린 건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스토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런 스토리는 없겠지만,
그거는 어릴 때나 그런 거 아닌가요? 성인이 되면 조금 덜 무릎 보호대를 하면 될 거고 잘 타면 될 거고 이런 훨씬 더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가 어릴 때의 어떤 강렬한 이벤트가 내 인생을 너무 과도하게 좌지우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이 스토리를 유지했을 때 또는 이 스토리를 포기했을 때 어떤 대가가 생기는지, 내가 이 습관을 계속 가져가면, 내가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스토리를 나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면 뭐가 된다? 내 인생은 사실 주말이 어영부영하게 지나가는, 내가 원하는 걸 좀 못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딱 깨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면은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30분 투자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게 내 삶을 정말 많이 바꿔줘요. 이게 쌓이면은 진짜 한 달에 16시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수학이 약해서, 산수가 약해서 계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아침에 눈을 빨리 떠야 돼. 뭐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돼. 이게 혹시 정말 끌리는 일은 맞는지, 또는 저는 수험생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런 내가 생각 없이 시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끌리는 일인지, 그런 것들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부정적인 무의식 스토리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공시 시험을 치고 있어, 변호사 시험 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래, 이거 못해도 괜찮아라는 스토리를 주입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끌리지 않으니까. 실제 하고 싶은 일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과 흉금을 좀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있는지, 내 전체 스토리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 속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이거는 수험생분들은 답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인생의 스토리의 끝은 뭐다? 행복, 꿈이에요.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시험 합격이 목표가 되면은 이 중간 관문에 불과한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나가는 게 현명하다. 이거는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스토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좀 하면 되느냐? 대체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안 좋은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결단들을 좀 서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의 나는, 그다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씩 이제 읽어가지고 뭔가 블로그를 한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나중에 나는 진짜 뭐 구독자가 10만인 블로그나 유튜버가 될까, 이런 꿈도 되게 좋죠. 현실화 시킨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졌던,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스토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가치랑 현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에 대해서 느리고 미루는 습관이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무조건 미루지 않겠다 하는 게 수험생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려운 게 나오면 무조건 미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고, 사실 어른들 보면은 뭐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 하는 것들이 있고, 법의 어떤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융통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거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경험, 나의 스토리에 시발점이 된 것들을 재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회하는 방법. 우회하는 방법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 CEO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우회 돌아가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요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 실제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성공의 스토리를 자꾸 한번 해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접점을 찾아온 거예요. 시험과 새로운 일이 아니라 어쨌든 둘 다 나에겐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나에게 대학생이 되면서 법학은 처음 접한 거였고, 그 다음에 변호사인 나에게 기업의 운영, 회사의 운영이라는 거 처음 접한 일이다. 처음 접한 일을 나는 이렇게 잘한 환상적인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저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저의 경험들, 자꾸 좋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돌아가서 나에게 말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새로 쓰는 거예요. 진짜 앞에 4가지 수단을 다 썼는데도 없으면 이때는 내가 나만의 서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때는 굉장한 용기랑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때는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설치인데, 인스톨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이 사실 저는 번역상으로 좀 어감이 적절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이 좋은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좀 정착을 시킬 것인가,
네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쓰기.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을 왜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 했더니 이 부분 보고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혹시 제가 옛날에 챌린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리 쓴 합격 수기 챌린지 한번 커뮤니티 한번 내려보세요. 있어요. 저는 수험생 때 이걸 했거든요. 내가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합격자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계속 분석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라라는 격언도 제가 설명드렸죠. 명언도 설명드렸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나는 합격 안 했지만 미리 합격했다는 상상을 하면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은 내가 미리 쓴 합격 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1인칭으로 굉장히 많은 너무 공부 어렵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맨날 졸리지만 사실 이 어려움은 사실 합격 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인생이 진짜 좋은 스토리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기 너무너무 나의 성공 스토리를 내가 나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어떤 나만의 스토리를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 보고 혼자 말하는 것도 좋고 스스로에게 자꾸 되뇌이는 것도 좋아요. 무건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모여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수험생일 때 이런 거 하긴 어렵죠. 그 다음에 대비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려움에 대한 스토리 극복의 방안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많이 떠는 저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시험이 망하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시험장에서 떨 거야.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멋지게 이겨낼 거야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저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유튜버가 아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스토리도 꼭 만들어 둬야 된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키워드 내 하루를 진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스토리의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시 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책을 30분을 읽으면은 나중에 전 뭐가 된다. 전 사실 이렇게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인터넷에 어떤 뭐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사이트를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올려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위해 나는 현재를 살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시면 각인이 포스트잇 붙여놔도 좋아요. 지식 도서관의 형태라든지 합격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평소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어요. 뭐 있죠? 포스트잇도 있지만 가족 사진 붙여놓는 분들 가끔 계시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바로 훌륭한 하루의 시작. 나에게 좋은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스토리가 나도 모르게 주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셨어요? 나의 무의식은 나에게 자꾸 말을 걸고 있다. 이 스토리를 자꾸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실력이다. 이게 바로 나의 노력과 방법의 척도다라는 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